강의로 찾아뵙게 된 교육팀의 김유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서는 감정이란 어떤 거고 그리고 감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감정 관리는 나의 감정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받는 이유는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알고 그 상태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간이 나의 상태를 알아보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현재 감정 상태가 어떤지 진단해보고 타인의 감정을 알아보는 방법부터, 제가 첫 강의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본능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도 선택할 수 있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가족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의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라도 내가 가족이나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을 했다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현재 상태를 진단해보자. 제가 지난 시간에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다 해오셨나요? 전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은 A4 용지에 빗속의 내 모습을 그려와 주십사 요청을 드렸었고요. 혹시라도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가볍게라도 그려와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빗속의 사람에 대해서 같이 해석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그림 안에는 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요. 우산을, 비옷을, 우비를, 빗속의 내 모습의 표정이 어떤지도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비에 대한 정보를 보자면, 비는 나의 스트레스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 양이 많다 그러면 나는 스트레스가 매우 많은 상태이다 라고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의 양이, 빗줄기가 좀 강하다 혹은 빗줄기가 약하다, 이런 상태의 비의 모양을 가지고 나의 현재 스트레스 상태도 진단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에 맞서는 나의 준비된 상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나에게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에요. 우산을 쓰고 있는데 그 우산의 크기가 나의 몸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정도로 크냐, 내가 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우비를 입었냐, 비에 반대되는 그런 물체들이, 그런 그림들이 결국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무언가가 지금 나에게는 있구나 라고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표정으로는 그 비를 바라봤을 때 나의 감정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빗속에 웃는 모습으로 서 있다 라고 그리신 분들은 그게 스트레스가 있긴 하지만 받아들이는 나의 감정은 웰컴인 거예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울고 힘들어해. 그러면 지금 나의 상태는 스트레스도 너무 이러한 상태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나의 현재 상태도 굉장히 조금은 안 좋은 상태구나 라고 진단해 보시면 됩니다. 모습이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제 자존감이 좀 높으신 분들은 글씨를 쓰거나 무언가를 이제 그릴 때 주어진 공간을 굉장히 꽉 채워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빗속의 모습을 그렸을 때 나의 모습이 A4용지가 이렇게 큰데 한쪽 구석탱이에 그리셨다거나 작게 그리셨던 분들은 지금 나를 바라보는 상태가 자존감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닐까, 한 번쯤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나의 상태가 굉장히 가운데에 크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스트레스가 많고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나의 감정 상태가 지금은 우울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나를 사랑하는 나의 자존감이 좀 충만한 상태이구나 라고 진단해 보시면 됩니다. 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렸던 그림이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랬더라고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어떻게 좀 다른지 좀 보려고 저도 같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떠신가요? 빗속의 내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뭘 이런 걸 그려오라고 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쯤은 나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혹시라도 나의 자녀가 있다거나 나의 동료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심리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감정의 단어들이 나는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나, 나는 얼마나 그것을 인지를 할 수 있나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빗속에 내 모습을 그려왔던 그 A4용지 뒷면에 내가 생각하는 감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쯤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정지 누르고 한 번쯤 적어봐 주시고요.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있고요.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는 감정들이 이렇게 또 많아요. 지난 시간에 일반적으로 6가지의 감정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크게는 6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이 6가지의 감정에서 파생된 감정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것들 중에서도 행복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행복에서도 감동을 느끼는 행복이 있을 수 있고요. 감사함을 느끼는 행복이 있을 수 있고요. 기쁜 마음이 드는 그런 행복이 있을 수 있고요. 슬픔이란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창피해서 슬픈 경우, 외로워서 슬픈 경우, 실망스러워서 슬픈 경우, 다양하게도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단어들을 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보았느냐,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을 관찰하기가 쉬워져요. 아, 이 사람은 행복한 상태야 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 이 사람은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서 행복한 상태야 라고 인식을 하기가 더욱 쉽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준비한 사진이 6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잠깐 영상 멈추고 6가지의 표정이, 아, 이 사람은 이런 상태인 것 같아 를 한 번씩 적어봐 주시면 더욱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다 적으셨나요? 한 사진씩, 표정씩 알아봐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표정에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반응들을 보니까 한 표정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표정을 보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야 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나 너무 행복해 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기가 힘들구나 를 제가 강의를 한번 하면서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 표정을 보고도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다양하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가요? 서프라이즈? 놀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부정적으로 좀 놀란 표정 혹은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고, 세 번째는 측은하게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스스로가 울적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미간이 찌그러져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그런 표정인 것 같네요. 고민이 있어 보이고. 다섯 번째는 웃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태를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여섯 번째는 놀람이긴 한데 두 번째 놀람과는 조금 이미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머 정말이야? 라는 그런 식의 놀람? 긍정의 놀람이 좀 저에게는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나의 팀원들이나 주변 사람분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이 표정을 보면서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감정도 선택할 수 있다. 강의안을 보시면 제가 준비한 사진이 혹시 어떤 건지 좀 구분이 되시나요? 제가 준비한 사진은 뱀입니다. 사람들은 이 뱀을 보고 위험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험하니까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고 근육이 수축이 되고 호흡이 가빠지는 거죠.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바로 무섭다, 두렵다 라는 감정이 들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 유리상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뱀은 무섭지 않구나, 두렵지 않구나 라고 깨닫고 안도감이라는 감정이 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찰나의 순간이긴 하지만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흐름을 따라서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인지적 평가라는 단계예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왜 중요한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뱀을 보고 두렵다라고 느꼈던 부분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계속 나 두려워, 너무 두려워, 무서워 라는 그 감정을 흐르는 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다시 보니
감정이 유리상자 안에 있어서 괜찮구나 라는 안도감이라는 감정을 주도적으로 감정을 느낄 것이냐,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여러분 많이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해질 건지 행복해질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후자 쪽을 선택을 하겠죠. 나는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지적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사진 어떤 건지 보이세요? 이 사람들은 화가 나 있어요. 이 사진이 우리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고객이 우리에게 소리를 질러요. 윽박 질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부들부들 거리면서 제일 처음에 뜨는 감정이 뭐예요? 화가 나요. 혹은 좌절해요. 왜 나한테 윽박을 지르지? 나도 화나 라고 하거나 좌절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화가, 이 소리를 지르는 게 나를 향하는 게 아니구나, 무언가 제도나 무언가 환경을 탓하는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빠르게 생각을 전환을 해서 다시 나의 평온함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흘러가는 대로 화나거나 좌절하는 그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 것이냐. 당연히 평온함을 찾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시겠죠. 현명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흘러가는 대로 둘 거냐, 혹은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쪽으로 내 감정을 선택을 할 거냐 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일을 제대로 해야지 라고 했을 때 흘러가는 대로 두는 사람들은 나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나 봐 라고 그렇게 살 거냐, 나를 위해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 개선을 해야겠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냐, 이 차이는 나중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습관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찰나에 힘들어서 나 너무 힘들어, 좌절하고 싶어,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 또한 습관이고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를 위해서 생각을 조금 바꿔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썼던 얘기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을 굉장히 오래 기억하려고 해요.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런 습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가족을 향한, 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나의 감정이 어떤지, 현재 나의 스트레스 상태가 어떤지 진단해 보았고요.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본능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정은 내 스스로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이번 시간 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현명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나의 감정을 관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다음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